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전세계 각종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중에 중요한 소식 간추려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특히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 관련한 소식들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 해군이 니미츠급 항공모함 칼 빈슨의 18개월 일정 오버홀을 끝내고 F-35C 전투기의 최초 해외작전 배치를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정기 오버홀을 마친 칼 빈슨 항공모함이 브레머튼 해군기지를 떠나 모항인 샌디에고 해군기지에 입항했으며 최초의 F-35C 해외작전 배치를 위한 준비 절차에 들어간다고 킵섹션 등 현지 언론이 25일 보도했습니다. 미 해군은 이번 오버홀 기간 중 F-35C 전투기 운용을 위해 사출기와 회수 시스템을 강화하고 제트 블라스트 디플렉터를 교체했고 전투체계 및 전기 배선과 엘리베이터 보수 등 상당한 수준의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이런 정비는 지난 2018년 오버홀 입고 전 실시했던 F-35C 해상 테스트에 대한 교훈을 반영한 것으로 이번 정비를 마친 칼 빈슨은 니미츠급 항공모함 가운데 최초로 F-35C 전투기에 대한 완전한 작전 지원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칼 빈슨의 해상 시운전이 마무리되는 대로 미 서부 예단에서 제147 전투공격 비행대 소속의 F-35C 전투기를 옮겨 수개월 일정의 통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미 해군은 이번 통합훈련을 통해 내년 초 칼 빈슨 전단의 해외 정기 배치 일정에서 F-35C 전투기 부대를 최초로 출정시킬 예정인데요. 이제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FA-18 대신 F-35C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볼 날도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자, 니미츠급 항공모함 10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칼 빈슨이 2018년도에 18개월 일정으로 오버홀, 그러니까 창정비에 들어갔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출고가 됐는데 시애틀 앞에 있는 브레머튼 해군기지에서 창정비를 하고 지금 이제 미 대륙을 종단해서 샌디에고로 입항을 했습니다. 삼함대 사령부 쪽으로 입항을 했고 이제 여기서부터 F-35 운용 테스트를 이제 하겠다라는 건데, 그럼 오버홀 기간 중에 뭘 했냐? 바로 F-35를 운용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작업을 했다 이거예요. 일단 F-35가 F-18보다 더 무거우니까 엘리베이터를 더 보강했고, 그리고 F-35의 이 엔진 출력이 더 하나의 출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뒤에 이제 제트 기류를 받쳐주는 이 그 방열판을 더 강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어레스트 와이어, 그리고 어레스트 기어 이런 그 착함 장치를 더 강화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개량을 했다고 해요. 이제 호넷이나 슈퍼 호넷하고는 전혀 다른 비행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수개월 동안 운영을 한 이후에 지금 그 서태평양 우리 한반도 지역으로 내년 초에 보내겠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 한반도에서 지금 아메리카 강습 상륙함이 F-35를 싣고 지금 이 주변에서 작전을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F-35B죠. 수직이 착륙 버전이고 벙커 버스터 탑재가 안 되는 버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항모 버전인 이 F-35C 버전은 벙커 버스터를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완전히 그냥 가장 좋은 F-35죠. F-35 A, B, C가 있는데 A형은 공군형, B형은 수직이 착륙, 해병대형, C형이 이제 이 해군 항공모함형 아니겠습니까? 이 중에서 F-35C가 날개 면적이 제일 커서 항속거리도 가장 길고 아주 미세한 차이입니다만은, 그리고 다른 모든 능력이 F-35A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일 좋은 전투기다 F-35 중에서 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 서태평양 즉 한반도 주변에서도 항모에서 출격하는 F-35가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미 그 해군은 이 항모 전체를 F-35로 교체하지는 않습니다. 이 미 해군이 지금 주문해 놓은 F-35C는 270여 대예요. 그래서 이 항모 한 척에 원래 이제 48대의 전투기를 탑재를 하는데, 지금 현재 미 해군이 보면 한 개 대대는 일반 레거시 호넷, 그리고 한 개 대대는 슈퍼 호넷 이런 식으로 혼용 편제를 해왔었는데, 그 중에서 아마도 레거시 호넷
일반 호넷을 대체를 해서 F-35로 대체를 하고, 그리고 슈퍼 호넷하고 혼용 운용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6세대 전투기 지금 개발 시작했지 않습니까? FA-XX. 그 6세대 전투기가 나오면 다시 이제 이 슈퍼 호넷을 6세대 전투기로 대체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F-35는 미 해군 입장에서는 과도기형 전투기다. 우리는 지금 F-35가 너무너무 최신 전투기지만 크게 보면 1990년대 후반 98년도에 F-22가 나왔을 때 5세대 전투기가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제 5세대 전투기를 미국 도입 이후에 20년 후에 도입을 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1998년도부터 5세대 전투기가 시작되었으니까 2030년대 초중반에 6세대 전투기 시대가 시작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 35년 만에 5세대에서 6세대로 세대 교체를 하는 것인데, 우리는 한 15년 만에 세대 교체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 해군 입장에서는 뭐 F-22 5세대 전투기 나온 이후에 20년 후에 5세대 전투기를 항공모함에 탑재를 하니 이 F-35를 가지고 40년, 50년을 쓸 이유는 없다. 그래서 이것은 과도기로 가고 6세대 전투기로 가자. 그리고 이제 무인 전투기하고 합동 전투 이런 개념으로 간다라는 그런 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F-35 강력한 전투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 F-35 소식, 두 번째 소식도 알려드리는데 굉장히 우려스러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나라가 F-35B 도입을 공식화한 가운데 F-35B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해외 F-35B 최대 구매국인 영국이 도입 물량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138대의 F-35B 전투기 도입을 추진했던 영국이 F-35B 대규모 도입 계획을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 경우 오는 2025년까지 인도되는 91억 파운드 규모의 48대 도입 사업만 집행될 것이라고 타임즈와 데일리 메일 등 영국 언론이 현지 시각 26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메일은 영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F-35B 전투기를 대량으로 도입하는 것은 비용 대 효과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라면서 당초 계획된 도입 물량보다 절반 이하의 숫자만 도입하고, 여기서 확보된 예산으로 6세대 전투기인 템페스트와 전투용 군집 드론에 투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영국은 이미 계약이 확정된 48대 외에 추가로 F-35B를 구매할 의무가 없다라면서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관련 검토를 마무리하고 최종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국이 F-35B 도입 대폭 축소를 검토 중인 것은 역시 가성비 때문인데요. 영국은 48대의 F-35B를 91억 파운드, 한화 14조 2천억 원에 계약했는데, 이를 한 대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F-35B의 가격은 대당 무려 2,958억 원에 달합니다. 당초 F-35B는 미 해병대 350세대, 영국 138대, 일본과 터키가 각 40대씩, 이탈리아가 30대 등 600여 대의 발주가 예상되었었는데요. 미 해병대 구조 개편과 터키 제재로 인한 판매 불가, 영국의 대규모 물량 삭감 등으로 인해서 약 260대가량의 물량이 줄어들면서 도입 가격과 운용, 유지 비용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영국이 138대 구매 계획을 세웠었고, 그렇게 이제 알고 F-35B의 가격이 책정되어 왔었죠.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으니까 몇 대 생산될 거다 하는 거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국이 갑자기 F-35B 90대는 사지 말자, 48대만 사자 라는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 영국이 경제력이 지금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6세대 전투기 지금 만들고 있는, 이제 스타트를 했는데, 거기 예산을 투입하고 앞으로 군집형 드론 이런 거하고 6세대 전투기의 합동 전투 이런 식으로 가야지, F-35 이거 어차피 지금 과도기형으로 지금 갈 것 같은데 여기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항공모함이 두 척이 지금 되지만 그 항공모함 어차피 두 척이 동시에 작전할 것도 아니고 항상 교대로 해서 작전할 텐데, 그럼 이 한 개 48대 가지고도 얼마든지 항모 두 척 돌려서 쓸 수 있다 라는 거예요. 뭐 말은 맞습니다. 그리고 미 해병대도 지금 원래는 그 350세대를 구매하려고 했었는데, 미 해병대가 대대적인 구조 개편을 했습니다. 한 개 비행대대가, 원래 미 해병대의 비행대대는 16대였어요. 16대인데 그걸 이번에 구조 개편을 해서 10대로 줄여서 미 해병대 보유 전투기 숫자를 대폭 줄이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면 이제 미 해병대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전투기들 16개 대대를 딱 해보면은 이게 지금 한 160대가 줄어들게 되고 영국이 한 90대 안 사게 되고 또 이제 뭐 그 터키 지금 40대 구매하려고 했는데 터키 제재 때문에 터키에 안 팔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하면 최소 260대 이상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부 다 합해서 한 600대 가량의 전투기를 F-35B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중에서 260대 사라져 버리면은 뭐 그냥 반타작 돼버리는 겁니다. 당연히 F-35B 가격은 급등하게 되죠. 지금 이 600대 기준으로 해서 영국이 구매 계약을 했던 게 대당 2,985억 원, 2,958억 원이네요. 대당 3,000억 원이에요. 대당 3,000억 원. 그런데 이게 지금 수량이 반타작 돼버리면은 이거 앞으로는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전체적인 수량이 줄어들게 되면 이 부품, 특히나 이 F-35B 같은 경우는 F-35A나 C하고의 부품 공통성이 가장 적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운용 유지 비용도 급등하게 될 겁니다. 우리 한국 해군이 경항모 타령을 하면서 이 지금 F-35B 사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지금 대당 3,000억 원이 이제 앞으로 훨씬 넘어갈 것 같은데 영국과 미국 때문에 또 터키 때문에 이거 대당 3,000억 원 넘게 들여서 군함 한 척만큼의 가격으로 이 F-35를 사서 도대체 해군은 뭐 하겠다는 겁니까? 벙커버스터도 하나 못 걷는 이런 거 가지고 해군 함대 방공 하겠다고요? 아니 함대 방공 요즘은 이거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지스-3 있겠다. 거기다 SM-6 꽂으면은 얼마든지 멀리 있는 그런 타겟하고 얼마든지 방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꼭 해군은 해야 된다는 것인지 우리 국민들은 이 경항모 그러면 이야 뭐 우리는 뭐 정말 멋진 나라가 되겠구나 라고 착각하는 거기에 편승하는 거 이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항모를 가지려고 하면은 우리 군사력에 도움이 되는 우리 한반도 전장 상황에 도움이 되는 우리는 벙커버스터를 꽂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전투기가 필요하다. F-35A나 C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F-35A보다 어마어마하게 대당 가격이 더 비싸고 3,000억 원 넘는 이런 전투기 앞으로 사겠습니까 여러분? 해군 항모 때문에 북한의 갱도진지도 타격 못하고 북한 탄도미사일 기지도 타격 못하는 이런 3,000억 원 넘는 전투기 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해군 너무 욕심 부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청와대 해군한테 속아서 지금 너무 엉뚱한 표계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제는 기쁜 소식인데요. 탈냉전 이후 유럽 최대의 전차 획득 사업으로 평가되는 폴란드 육군의 차세대 전차 사업에 우리 K2 흑표 전차 수출의 파란불이 켜졌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현대 로템이 폴란드 타르길 키엘체에서 열리는 방산 전시회에 K2 흑표 전차의 폴란드 수출령을 출품하고 현지 공동 생산 등 공격적인 판촉에 나선다고 아미 리코그네이션이 현지 시각 25일 보도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노후화된 T-72M5과 PT-91 전차를 대체하기 위해 울프로 명명된 4세대 전차 획득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K2 전차의 폴란드 현지 생산량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폴란드는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4세대 전차 개발 사업인 MGCS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지만 독일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다른 대안을 모색 중이었는데요. 최근 K9 자주포 차체를 구매해 대단한 만족감을 표했던 폴란드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 중인 대안이 바로 K2 전차의 폴란드형인 K2PL의 기술 도입 생산입니다. K2PL은 한국 성인 남성 평균보다 체구가 훨씬 더 큰 폴란드 장병들의 신체 구조를 고려해서 K2 전차의 덩치를 키운 확대 개량형으로 현대 로템은 폴란드가 이 옵션을 선택하면 기술과 부품을 제공해서 현지에서 이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제안을 폴란드 국방부에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업은 최대 800대 규모의 15조에서 20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부디 폴란드에서 K2 전차의 수출, 성사, 낭보가 날아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야, K2 대박 지금 터뜨리게 될 수도 있는데요. K2가 지금 인도에서 또 사우디에서 또 그 외 중동 국가에서 지금 뭐 대단한 판촉 작전을 하고 있는데 뭐 일부는 성공할 것 같기도 하고 일부는 뭐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성공할 것 같아요. 왜냐? 경쟁자가 없습니다. 일단 독일은
지금 가지고 있는 레오파드 2 A7 이거를 대체하는 차세대 전차 개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끝물인 레오파드 2 A7을 할 이유는 없죠. 좀 차세대 전차 개발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폴란드가 프랑스, 독일 합작하는 이 전차 사업에 폴란드가 우리도 끼워줘 하니까 독일이 폴란드를 니는 안 돼 하고 빼버린 겁니다. 폴란드 정말 기분 나쁘죠. 그런데 뭐 이 21세기에 이 유럽 나라가 왜 전차가 최신 전차가 이렇게 800대나 필요하냐? 그런 나라 지금 없어요, 유럽에. 아마 이 폴란드가 800대 도입하면 폴란드 제외한 유럽 전체 전차 합해도 막 그 정도 비슷할 겁니다. 왜냐? 바로 폴란드 동쪽의 국경 전체가 벨라루스하고 국경을 마주하고 있죠. 그런데 이 벨라루스는 지금 뭐 러시아하고 국가 통합이니 뭐니 이제 러시아의 위성국가 비슷한 뭐 그런 데기 때문에 러시아하고의 전차전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나라가 바로 폴란드입니다. 또 폴란드는 사실은 뭐 이 러시아를 배신한 나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전차를 무려 800대나 계획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M1 전차도 고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M1 전차는 플랫폼이 너무나 구형이죠, 이제는. 그리고 M1 전차의 매력은 열화 우라늄 장갑, 그리고 열화 우라늄 탄 이런 것들인데 미국은 수출형에는 열화 우라늄 장갑이나 열화 우라늄 탄을 주질 않죠. 그러면 이제 일반 탕스텐 탄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열화 우라늄 장갑이 아닌 것에서 방어력을 극대화하는 연구를 해왔던 이런 한국 같은 나라의 전차가 오히려 더 매력적이고 뭐 한국 우리 흑표 전차 같은 경우는 뭐 이 무릎 꿇기 뭐 이런 아주 서스펜션이 다양하게 작동이 되어서 다양한 공격으로 각도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능동 방어 장치 여기는 RCW 이거 원하는 대로 다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육군이 쓰고 있는 K2하고 다른 게 길이가 더 길어졌어요. 여기 이제 버기륜을 보시면 여기는 지금 7개입니다. 버기륜 7개. 우리 한국 육군이 쓰는 K2는 버기륜이 6개예요. 왜냐? 이 폴란드인들이 우리 한국인들보다 덩치가 더 크다 보니까 이 버기륜 하나를 더 늘려가지고 뭐 한 1m 가까운 이런 그 확장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포탑도 이제 더 커지고 폭은 그대로인데 길이가 더 길어진 이제 이런 전차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경쟁자는 없이 우리 K2 하나 단독 출품이고 이 사업은 15조에서 20조 원 사업이에요. 그럼 폴란드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면서 국내 일자리 창출 이런 여러 가지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로템에서 라이센스 할 수 있게끔 기술 지원, 라인 뭐 까는 거 다 해줄게 이렇게 우리 현대 로템이 또 제안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택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문제는 이제 K2 초창기에 터키에 팔았을 때 그 터키의 기술을 팔았고 터키가 이제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은 뭐 큰 이익을 못 봤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아예 완전히 완성품을 만들어서 일부 현지 생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이익의 극대화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되고 또 수출 판권에 대해서는 터키처럼 그렇게 우리의 경쟁자가 되게끔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여기 이거 우리도 좀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K2 전차 보면은 여기 이제 슬랫 아머를 갖다가 이제 후방에 붙여놨는데 이게 뭐냐면은 뒤에 엔진하고 이런 거 들어가는 파워팩 부분이에요. 여기 그리고 이제 이 중간 부분이 포수나 이런 승무원에 들어가는 공간이고 앞부분이 이제 조종수가 들어가는 공간이죠. 그래서 우리 K2 전차도 이런 부분에는 증가장갑, 반응장갑이 다 장착이 되어 있는데 뒷부분은 없어요. 아니 좀 하면 되지 그걸 왜 안 합니까? 그래서 이런 슬랫 아머 이런 것들을 장착을 해놓으면은 RPG-7 같은 이런 탄들을 충분히 이 그물망으로만으로도 막을 수가 있죠. 이게 없으면 바로 그냥 RPG-7 맞고 엔진 피격당해서 엔진 작동 불능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돈 얼마 안 들어요 이거. 우리 한국 육군도 지금 11사단 여기 지금 K2 있지 않습니까? 11사단 홍천 인근에 양평 인근에 샤시집에 부탁해도 이거 다 만들어줍니다. 왜 이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쟁을 안 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군대인지 제가 10여 년 전부터 군에 가서 기계화 부대 가서 갈 때마다 제가 이거 제발 좀 해라. 지금 이라크전 하고 있는 아프간전 하고 있는 미군 안 보이냐. 전부 다 이거 하고 다니지 않느냐. M1 전차 우리 거보다 훨씬 더 방어력 강한데도 이거 하고 다니지 않느냐. 그 왜 우리는 안 하냐. 우리가 탈레반보다 북한군이 RPG-7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왜 안 하냐 라고 계속 10여 년 전부터 군부대 가서 강연할 때마다 주장을 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현대에서 만드는데 한국 육군의 K2는 이런 거 없는데 독일에 폴란드에 출품한 것도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폴란드는 전쟁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폴란드가 전쟁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우리나라가 높습니까? 우리나라가 높죠. 군인 여러분,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지금 뭐 군수품 관리하기 힘들어. 아유, 이 예산이고. 그러면 뭐 또 이 사업이 못 가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 내일 당장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생존할 것이냐를 판단하고 업그레이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K2 전차 당장 이거 다시고 K1, A1, K1 전부 다 이거 다시기 바랍니다. 우리 K2 흑표전차 폴란드의 대박 800대 15조에서 20조 원 사업 대박 빨리 승전보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